우리는 일단 국민대 기숙사를 살면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몇 학년 때냐? 한 3학년? 2학년 때 나는. 2학년? 그래서 한 2학년 때부터 기숙사를 한 거의 2년? 지훈이랑 나랑은 더 오래 했고, 그지? 나랑 너가 한 1년 더 오래 살았고, 음. 그지? 그리고 그래서 한, 대학원까지 우리 같이 있었지. 민재가 졸업하고. 그치. 그래서 그렇게 오래 기숙사 같이 살아서 지금 31살 될 때까지 계속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이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준비한 질문은 일단 우리 자기소개랑 수능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나 먼저 얘기를 하면 일단 나는 나는 이제 일반 인문계 이과를 나와서 이제 수능을 봤지. 근데 이제 수능 점수가 나는 언어를 워낙에 못해가지고 언어는 5등급, 외국어는 4등급, 그리고 수학이 2등급, 과탐을 1등급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약간 그, 근데 그 점수에 따라서 사실 난 전략을 짠 건 아니고 그냥 자동차를 좋아해서 국민대 자동차 학과에 갔고 그 다음에 석사를 했다가 연구소에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아는 지인 소개로 이제 스타트업을 잠깐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지금은 나오게 됐고 현재는 백수인 상태입니다. 네. 나랑 반대네. 나는 이제 수능이 언수회가 언어가 2등급, 수학이 5등급, 외국어가 3등급. 그러니까 상원이는 이제 언어가 좀 쉽게 말해서 딸렸다면 나는 수학이 이제 젬병인 그런 거였고 사탐이 그리고 이제 그때 선택한 것들 1등급 막 이랬고 근데 어쨌든 2, 5, 3, 1이니까 정시로는 대학이 택도 그 국민대도 그렇고 택도 없었는데 우리 때는 그게 있었죠. 수시. 수시에서도 논술 100% 전형. 그러니까 논술만 잘 쓰면은 로또가 가능한. 그리고 두 개 영역에서 100분이 85를 맞추면 그 딱 기준만 맞추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나한테는 그게 동아줄이었죠. 그래서 그게 딱 마침 또 돼서 그래서 학교를 이제 국민대를 다닐 수 있게 됐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학과를 들어가는데 그 뒤로 11년째 무과한 거를 지금 계속 후회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문돌이랄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 나는 뭐 수능 성적을 자세히 말은 못하겠어. 왜냐면은 조금 입학을 너가 알겠지만 좀 그 높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던 게 사실이라 그거를 공개하면은 좀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거든. 좀 난처할 것 같아. 왜 왜? 정시. 뭐가 그렇다고? 왜냐하면은 그냥 그 뭐지? 어쨌든 그 등급이 공개되는 거잖아. 이 학교의 최고점이. 야 그게 10년도 어, 전인데 벌써. 그런가? 여튼 나는 그래서 항상 말을 안 하고 다녔어. 막 누가 어, 물어봐도. 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별 걱정을 다 여튼 뭐, 하는구나. 그 걱정을 했어, 걱정을.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잖아. 1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그래서 뭐 치면 여튼 나는 방금 말하면, 수학 5등급이 국민대 같다 이런 소리 나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웠어, 나는. 그런 말이.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는 좋은 학교, 그 이미지가 결정이 될 수 있잖아. 안 좋은 학교. 어느 정도면은 그냥 가는 학교. 또 신중했었고, 그래서 공개라기보다는 그냥 나도 상원이랑 똑같이 나는 수학이 1등급이었고, 과탐이 1등급이었어. 그리고 이제 난 수학 영어, 2등급. 그래서 그 여튼 두 개 그거였고, 이제 영어랑 언어는 뭐 그냥 적당히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과탐은 정확히 말하면 나는 재수를 해서 두 과목 평균을 냈거든. 그래서 1.5등급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2등 그게 좀 낮고 그러잖아. 우리 100분이 막 정확하게 뭐 등급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 여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그랬고 말하면 되지 뭐. 그지 그지. 그래서 여튼 그냥 만족스럽게 봤었고 공부한 만큼
그래서 나는 상원이랑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성적에 맞는 학교를 추렸었고, 그 중에 이제 국민대학교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선택지였고,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됐지. 음. 음. 그래서 나도 자동차 공학과를 진학했고, 말을 못했네 처음에. 응. 그건 아마 그 무슨 과를 왜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질문이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음. 뭐 이 정도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너 그거 그러니까 약간 그 이후에 대학교 이후에 간단하게 나처럼 직업 뭐 네 여러 개 했잖아. 아, 맞네. 그냥 그거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그래. 나는 일단은 4학년 때 상원이랑 똑같이 뭐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고, 근데 상원이랑은 좀 다르게 로봇 분야를 이제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로봇 분야를 하셨던 좀 지도 교수님이셨고, 그래서 그 역량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로봇 분야로 석사를 하고,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곳에 연구장학생이 석사 때 이제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1년 반, 1년 한 4개월 정도 이제 로봇 연구원으로 일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로봇을 조금 더 현업에 적용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지. 아 그래? 천업에 적용하고 싶어서 한 거지? 어쨌든 아니 뭐 어쨌든 이게 맨날 로봇을 사람이 보고 연구를 하니까 이 로봇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 생각보다. 근데 이 로봇만 연구하면은 굉장히 시야가 좁아질 것 같기는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연구의 자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로봇이 어떻게 쓰이나도 진짜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 근데 마침 현대자동차의 그런 부서가 이제 운 좋게 그 때가 맞아가지고 지금은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아까 만재도 약간 그 직업 플로어를 말 안 했지. 음, 그냥 간단하게 말해주면. 나는 졸업하고 그러니까 한 3학년 때까지는 역사 전공을 살려서 박물관이나 이런 쪽을 가려다가 워낙 문이 좁아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특정 계기로 인해서 이제 기자가 되려고 진로를 바꿨고 그때부터 이제 기자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보시는 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자 입사 시험이 언론고시라고 불릴 만큼 이게 쉽지는 않은 거고 하여튼 인연이 안 닿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단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파견직이나 아르바이트나 뭐 스타트업 인턴이나 이런 어떤 좀 그런 일자리들을 좀 여러 번 쭉쭉쭉 하게 됐었고 지금도 뭐 그냥 그런 소일을 이제 다니고 있고 기자는 지망은 일단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예. 근데 난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뭔가 하나의 내가 어떻게 보면 기자라는 목표를 갖고 그 알바나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그걸 쫓아가는 거잖아. 근데 나는 하다 보면은 약간 좀 현실과 타협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나는 그러니까 민재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게 이제 아니 근데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도 있지.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능에 대한 본격적인 첫 번째 질문. 그 수능 이제 지금이 수능이 디데이 39일이거든. 거의 그러니까 디데이 40? 근데 이제 원래는 보통은 디데이 100일이 좀 의미가 있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 좀 늦게 찍어가지고 지금은 40일인데 어쨌든 40도 의미가 있지. 예전에 우리가 수능 디데이 100일이나 40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는지 뭘 위주로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그때도 나는 뭐 게임을 했다든지
뭐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만 하지 않았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걸 일단 자유롭게. 일단 나 먼저 합시다. 어. 어, 나는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2009년, 2010년 이렇게 두 번을 봤는데, 그러니까 2009년 어? 현역 때 고3 때 나 재수했다니까? 아, 몰랐어? 2010년도 수능이랑 11년도 수능 본 거지? 그래서 내가 1, 1학번으로 들어갔지. 그치, 하여튼 그치. 그래서 아, 둘 다 재수인 거네. 2009년 어. 2009년 수능 그러니까 현역 고3 때 2010 수능, 맞지, 그게. 그렇지 2010학년도 수능. 근데 이제 그지. 헷갈리니까 2009년, 2010년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2009년에 고3 때 그냥 뭐 공부를 엄청 뭐 열심히 한다거나 그러지를 않았고 일단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직도. 그래도 또 하필이면 또 그때 친한 친구가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풋볼 매니저라는 축구 게임을 추천해 줬어요. 하필이면 아, 한 6, 7월쯤에. 아 근데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한 번 시작하면 이거 맞들여가지고 아 그냥 하여튼 그걸로 이제 조지고 또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2009년이 역사적인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던 그런 해다 보니까 이게 수능이 뭐야 야구는 10년, 20년, 100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더 봐야겠다. 하여튼 아 말하면서 자괴감이 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게임하고 야구한 좀 약간 그런 즐거움을 쫓다가 이제 뭐 막 이제 성적이 수능 성적이 막 4등급, 5등급이자 피를 보고 나는 서울을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지방의 분교나 이런 데밖에 못 가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가 됐지. 그래서 설득을 겨우겨우 해서 그것도 사실 이야기하려면 아주 길지만 어쨌든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재수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음, 재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그때 나는 재수를 근데 독학을 했어. 학원이나 이런 데를 안 다니고 그래서 광주가 재수 학원을 다닐 만한 그런 게 뭐 많지 않기도 했고 뭐 집안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때 또 이게 또 수능이랑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2010년에 본 수능부터 EBS 연계가 본격적으로 됐다고 하고 발표가 됐던 그때야. 그래서 막 만지야. 근데 70%를 그 재수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 나중에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 어 재수했을 때 디데이 100일이나 40일쯤에 또 뭐 했는지. 오케이. 그래서 어. 공부를 뭐 일단 EBS를 보면서 주로 EBS를 보면서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독학하면서 그때는 이제 뭐 아까 말한 게임도 이제 안 하고 야구도 2010년에 성적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고 어 그래서 뭐 나름 뭐 인생 통틀어서 열심히 그래도 나름 했던 시기야. 그래서 뭐 성적을 이제 아까 말했던 정도로 많이 그래도 올려서 그리고 또 수시에 버프를 받고 그렇게 했지. 뭐 열심히 한다거나 뭐 귀감이 될 만한 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 말하자면 나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난 수능 100일 전에 정확히 100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쯤에도 아빠랑 낚시를 갔어. 그게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계속 뭐 그런 걸 한 건 아니고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 근데 어쨌든 수능 100일이라고 해서 막 뭐 이런 여가를 아예 안 간다 막 이런 마음은 나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게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정확히 수능 100일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수능이 가까워졌을 때 주로 나는 이제 그 내용을 학습하는 거는 과탐 위주로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돌려보고 문제를 풀고 했지.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이런 거는 개념을 전체를 다 모으는 그런 건 사실 어렵잖아. 그 뭐 한 달, 두 달 만에. 그래서 과탐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기출문제 모음집. 그 나 정확히 교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막, 수능 천재 뭐 저기 어,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치. 수능이랑 뭐 모의평가 이거 연도별로 모아놓은 거. 그거를 막 돌렸었지. 그러니까 나는 수능 전에는 그렇게 했던 거밖에 딱히 기억은 안 나.
이과도 센수학 혹시 풀었나? 아, 센수학 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평소에 배울 때 했었고, 음. 뭐 딱히 뭐 수능 전에 하는 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그 수능 전에 그랬던 것 같아. 지윤이는? 나는 40일 전에는 그냥 40일 전에는 이제까지 했던 거 그냥 계속 너 말대로 반복했던 것 같아. 나도 그냥 나도 이제 공부를 이제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어려운 고난도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하질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내가 틀렸던 문제들만 계속 보고 그랬던 것 같고 수능이 이제 일주일 정말 2주일 남았을 때는 뭐지? 그냥 되게 마인드 컨트롤만 했던 것 같아. 그냥 했던 음, 거 계속 보면서 그때 이거 이렇게 풀었었지, 이거 저렇게 틀렸었지. 뭔가 막 특별히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몸 관리하면서 그냥 잘 볼 거야, 잘 볼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냥 했던 것 같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하진 않았다. 그냥 페이스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네가 예전에 시크릿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자기 방금 암시. 말했듯이, 내가 말했듯이, 그냥 계속, 나는, 뭐 이거 자세히 얘기하면 긴데, 나는 뭔가 어떤 이룰 거야라는 거를 이렇게 내 책상에 붙여놓고, 그, 그걸 되게 그냥 봤어, 계속 그거를. 그래서 뭔가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나는 예를 들어 대학교를 갈 때 어떤 그림을 그려놨냐면, 뭐 서울대 이런 걸 쓰지는 않았고, 내가 강원도에서는 1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 그래서, 이렇게 뒤에 사람들 있고 강원도 수석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도 나름 해놓고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네. 그래서 안지훈이 맨 앞에 이렇게 졸라맨으로 날 그려놓고 장학금 같은 거 있잖아. 강원도에서 주는 그런 장학금을 내가 받는 모습을 이렇게 졸라맨으로 그려놓고 책상에 붙여놨어. 그러니까 목표의 그걸 레벨이 다르네. 아니지. 그래서 그냥 꿈 같은 얘기지만 뭔가 돈도 좀 장학금도 타고 싶고 그랬으니까 그런 어떤 미래를 상상을 하려고 자꾸 했던 것 같아. 상원이는 뭐야? 목표나 이런 게 뭐가 있었냐? 나? 목표 얘기 나오니까 이거 재밌네. 아, 잠깐만. 그 전에 나 궁금한 게. 그러면 지윤이 재수하기 전에는 잘 못 봤을 거 아니야. 엄청 못 봤지. 근데 잠깐 이거 회의가 유료가 아니라서. 어쨌든 아, 이거 그거야? 그때 어땠어? 아니. 그때는 자기 암시 이런 걸 안 했어? 고3 때는 안 했어. 잘 몰랐어. 고3 때 내가 그 책을 읽은 것도 사실은 책으로 안 읽고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 그때 PMP가 우리가 유행했었을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위디스크에서 시크릿이라는 거를 다운받아서 내 인강을 넣는 겸해서 쉴 때마다 봐야지 하면서 그 다큐를 봤고 그때 이제 알았지. 고3 때는 몰랐어. 그랬고. 어쨌든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 고3 때 뭔가 내가 그거를 적용해서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어. 근데 어쨌든 네가 생각할 땐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 나는 이건 뭐 미신 같은 거니까. 근데 당연히 나는 그게 어느 정도는 그쪽 방향으로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지금까지도 인생 살면서 계속 그렇게 암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몇 년 안에 뭘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내가 습관처럼 하는 거지.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네가 그래도 수학이나 이런 거 제일 잘 봤으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진짜 뭔가 관심이 있어서 본 사람 네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그 전에 뭔가 새로운 걸 푼다기보다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뭔가 내가 틀렸던 어, 거, 뭐 했던 거 위주로 보고, 했던 거, 그리고 약간 내 컨디션 조절, 그리고 마인드 조절, 이거 위주로 맞아, 했다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했던 거를 본다고 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모의고사 6월 달 거, 9월 달 거 중요하다 하잖아. 그럼 그 해서 내가 풀었던 걸 다시 읽는 걸 봤다는, 이렇게 읽는 걸 했다는 건 아니고 풀었던 모의고사를 그대로 다시 풀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풀었던 거를 계속 다시 푸는 정도로 더 이상 새로운 건 안 하고. 아까 만재가 나한테 뭐 물어봤지? 내가 너한테 어. 그 아까 이제 지훈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수석 약간 이런 아, 그런 나는 뭘 그런 걸 목표가 했냐고? 목표? 응. 나는 사실 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그 자동차 공학에 간다는 것도 사실 내가 옛날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고 그때 자동차 좋아하긴 했지.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뭐 구체적인 목표가 있지는 않았어. 그래서 목표가 있었으면 더 잘 봤을. 어쨌든 어 딱히 목표는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나는 그냥 잘 봐, 그냥 못 볼까 봐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던 거야 같아. 왜냐면 내가 그 결과도 그랬지만 언어 외국어 이런 걸 좀 워낙에 못 봤고, 그리고 내가 그때 모의 평가 때도 그렇게 막 성적이 막 좋지는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 나도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제가 먹는 거를 좀 좋아하고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 2009년, 2010년 그때쯤이 이제 지금은 인스타나 이런 데 있지만 그때는 블로그에 있는 그런 맛집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그 시기라 막 특히 서울에 또 맛있는 게 많으니까 서울에서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니고 약간 홍대, 신촌 이런 그 대학의 젊음 이런 거를 느끼고 싶다라는 그 약간 이것도 노는 그런 쪽인데 그런 쪽에 좀 목표를 두고 그래서 나는 서울로 가야 돼라는 나름의 어떤 강한 목표는 있었지 나도. 좀 특이한 목표네. 뭔가 진로에는. 지방에서 있으면 많이 이렇게 해서 서울 가고 아, 막 그럴 걸. 그렇구나. 지방에 있으면 약간 하기 그 대학의 로망이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거는 별로 없었고 워낙에 내가 막 뭐 하여튼. 근데 이게 5분 남아서 내가 링크를 바로 다시 보낼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질문은 수능 전날에 뭐 했는지. 네. 아, 내가 먼저 얘기할게. 바로 전날. 근데 보통 바로 전날 거기 학교 가지. 가지. 가보는 거 예비 하잖아. 소집. 그 학교를 바로 전날만 갈 수 있나? 기억이 잘 안 예비 나네. 소집이 전날이야. 그때 알려줬던 것 같아. 바로 전날. 그래서 지훈이 전날에 뭐 어떻게 나, 했는지. 난 아직도 생각나. 이 전날은 확실히 생각이 나는 게, 되게 떨리잖아. 그치. 엄청 떨리는 날이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독학으로 재수를 했고, 좀 외롭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뭐 몇 달 전부터는 하면서 했지만, 그 일주일, 한 요 정도 남기고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더 못하겠는 거야, 뭘 하는 게. 그래서 나는 내 독서실 있어. 혼자 재수했던 독서실이 옥상이 있고, 밑에 내려오면 시청이 이제 막 새 건물처럼 지어졌었거든. 그래서 거기 이렇게 크게 막 옥상에서 이렇게 밖에 보면서 이렇게 막 건물 지어지는 거 보기도 했고, 이렇게 그냥 보면서 그냥 좀 이렇게 그냥 한숨을 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진정하려고 답답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하지? 그 큰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는 거. 그런 거 계속 하고, 긴장을 풀려고 하고, 그 시청 이제 막 새 걸로 지었다 했지? 거기 이렇게 산책하고, 공부를 막 하진 않았어. 진짜 하루 전에는 그냥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 하루 전에 공부를 했다기보단 무조건 마인드 컨트롤. 해도 내가 이렇게 뭐, 정확히 야, 산책한 건 기억이 나는데 공부를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치. 보긴 봤을 거야. 오전에 보긴 봤을 거야, 당연히. 하루 종일 산책하진 않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렇고 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조금씩 무조건 훑어보고 마인드 보는 거지. 컨트롤.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었고, 한번 고3 때 망해본 기억이 있어서, 내가 너네한테는 얘기했지만, 호연지기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좀,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일 수능 풀 때도 내가 뭐 많이 실수하더라도 그냥 뭐 노력한 것만큼 나오니까 그냥 내 결과에 받아들이자 뭐 이런 느낌. 작은 실수는 대차게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마인드 세팅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냥 스스로 암시를 많이 한 것 같아. 정리한 거는 복습을 했고 전날에도 여전히. 나, 나는 맞지. 어, 나는 어정쩡하게 공부한 애들의 코스를 따라가는데 일단 예비 소집 나도 갔고 나는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는 택도 없고 전날에 뭐를 또 다시 하고 한다는 게 암기 과목에서 중요한 부분 이제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서 에서 외워야 되는 것들 이제 뭐 언어나 우리 언어 막 그 고전 막 이런 부분이나 역사 뭐 윤리 막 이런 사탐 쪽에서는 외우는 게 위주가 많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가 시험에서 많이 틀렸고 모르고 약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 하는 그런 이제 그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트 보고 이제 뭐 외우고 그렇게 벼락치기 같이 그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 뭐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또 해서 한 1시 새벽 1시 막 넘어서 이때까지 좀 어떻게 뭐라도 좀 더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전날에. 네. 맛있는 거 해주시고 엄마가. 그리고 원래 전날에 특별한 거 먹지 말라고 막 그래. 근데 맞아. 우리 네, 엄마가 또 손이 크셔가지고 또 막 그때 뭐 하여튼 고기 종류였던 것 같은데. 나는 나도 뭐 특별한 거 안 했고 그 학교 갔다 오고 그 시험 볼 학교 갔다 오고 근데 나도 당연히 뭘 정리한 걸 조금 봤겠지. 근데 나도 막 특별하게 막 빡세게 공부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잠이 안 올까 봐 그게 항상 다 맞아. 다 걱정할 것 같아. 잠이 안 올까 봐. 진짜 많이 걱정했어.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제 그 점심이나 약간 그 저녁 점심 사이에 그 졸릴 그게 오잖아. 그 수능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잠깐의 졸음이라도 안 자려고 애를 썼어. 낮잠을 안 잤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난 몇 시에 자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막 엄청 잠이 안 오고 그렇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약간 늦게 뭐 한 12시? 뭐 그렇게 잠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는 그 정도만 기억이 나.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그럼 아까 밥이랑 연결된 건데 수능 당일에 도시락 뭐 싸갔는지 음. 기억나? 나는 이제 우리 엄마께서 막 그런 엄마들 있잖아. 막 영양 되게 잘 챙기고 막 TV 건강 프로 막 많이 보시고 그런 엄마 있잖아. 우리 엄마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수능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된다. 해서 뭐 이제 뇌에 좋다고 하는 달걀말이, 고등어구이, 뭐 김치 들어가고 멸치볶음 있었고 그런 딱 그 느낌이 오죠. 그런 되게 건강해지고 머리에 좋은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이랑 이제 뭐 밥이랑 그렇게 도시락을 싸주셔서 먹었습니다. 근데 뭐 이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재수 때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거든요. 어려운 수능. 그래가지고 음, 1, 2교시를 정말 이게 딱 각이 오잖아. 아, 조졌다 해서 밥맛이 없는데 꾸역꾸역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아, 다 먹긴 먹은 거야? 먹고 살아야지라는 또 그런 마음을 있어가지고. 나도 근데 똑같은 것 같아. 그냥 나도 그런 뭔가 특별한 거 먹으면은 탈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일부러 그냥 평범한 거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계란말이나 비엔나 소세지 케찹 볶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김치 뭐 그런 거 먹었던 것 같아. 지윤이는? 나도 너랑 똑같아. 그냥 평상시에 먹었던 거 위주로 먹었던 것 같고 그냥 1, 2교시 보고 나는 좀 여담이지만 항상 낮잠을 잤거든. 너는 아까 낮잠을 안 잤다 했잖아. 이전 질문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수능 나는 수능 전날에만. 아, 그래?
아, 수능 전날만 그랬구나. 나는 그냥 수능을 이제 딱 재수할 때 늘 낮잠을 잤어. 그냥 무조건 공부할 때. 그래서 빨리 먹고 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능 날도 그 패턴을 유지하려고 10분이라도 누워야 되는 거야. 빨리 이 엎드려서 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그냥 일단 먹고 빨리 양치하고 와서 엎드렸던 기억. 내 패턴을 유지하려고. 그게 기억이 나네. 그렇게 해서 근데 너랑 소화가 똑같아. 되나? 신기한. 근데 이게 1년을 하잖아? 1년을 낮잠을 나는 항상 2, 30분씩 잤거든? 음. 진짜 계속 자. 그 시간 되잖아? 무조건 자. 그러니까 그 평소 그래서 패턴을 평소 맞추려고 했던 패턴을 거죠. 계속, 그지? 그 재수할 때는 그러니까 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10시에 항상 잤거든? 무조건 10시에 잠을 잤어, 밤에. 그리고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고, 낮잠 무조건 자고, 또 10시에 자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수능 보는 날에 그냥 날에 대한 기억에 남는 거 자유롭게 얘기하면 되거든. 나 먼저 하면은 나는 일단은 언어를 내가 못했잖아. 근데 나는 항상 수능 때만이 아니고 언어를 제 시간에 푼 적이 거의 없어. 나는 진짜 언어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 시간에 푼 적이 없었고, 그래도 나는 평소랑 똑같이 이제 1교시 수능 때 언어를 보고 그때도 내가 다 못 풀었던 것 같아. 근데 끝나고 이제 복도에서 아는 사람들 막 만나잖아. 수능 끝나면. 근데 나 처음으로 다 풀었어. 이런 애들이 막 몇 명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씨발, 이거 조졌다. 나는 난이도가 똑같이 느껴졌는데, 친구들은, 이번에 막 쉽게 나오지 않으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조졌다, 막 이러고. 그리고 봤는데, 나는 근데 워낙에, 뭐, 그러니까 뭐, 큰 기대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냥, 뭐, 일반적으로 봐서,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이런 거는 없었고, 내가 워낙에 언어를 못했기도 했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거를 못했어도 어쨌든 내가 뒤에는 평소 정도대로 잘 봤거든. 그래서 뭔가 1교시 때 잘 못한 느낌이 들었다고 그걸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근데 수능을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고, 또 나는 아니지만 내 친구가 그 영어 듣기 평가 하는데 코피가 났대.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만 망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수를 한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 조절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민재는? 수능 당일에 어쨌냐 하는 질문이죠. 그치 뭐 그냥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뭐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냥 일단 내가 준비한 거에 100%라고 치면은 한 재수 때도 그렇고 한 6, 70밖에 못했던 그런 시험이고 전반적으로 해서 막 어떤 되게 막 뿌듯했다거나 좋았던 기억보다는 되게 아쉬움과 짜증과 분노가 섞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나 그리고 다시 그 말하면은 어, 아니다 이거는 다음 질문에 있구나. 그 지훈이 수능 당일에 어, 어, 우선은 고3 때는 나도 두 가지로 말하면 되잖아. 그지? 고3 때랑 재수 때? 뭐 둘 다 말해도 상관없나? 되고 둘 다 말해도 하나만 되고. 말해도 되고. 그러면 고3 때 못 봤을 때를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 고3 때는 일단 그 너랑 같은 수능이었는데 언어가 엄청 쉬웠나 봐. 우리 그래 때. 내가 말했죠. 근데 오. 난 똑같았다고. 그러니까 난- 우리 나도 그걸 현역 때 느껴서 쉽고 재수 때 불수능이었다니까. 나도 이제 그거를 느껴가지고 민재 말대로 맞아. 그 말이 맞고. 고3 때 나도 어쨌든 언어 영역을 잘 못 봐서 힘들었던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못한 경험이 너무 나한테는 확실해서 재수 때는 무조건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언어도 나도 상원이처럼 늘 자신이 없던 과목이야. 근데 애들이 쉬웠대. 그래. 근데 나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나도. 나는 늘 어려웠어, 나한테도. 이 언어 영역은. 숙제 같은 과목이었어. 그래갖고, 나도 마인드 컨트롤은 그냥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고3 때. 근데 이제 재수 때는 언어가 불수능이었어. 근데 내가 운이 정말 좋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지구과학 지문이었는데, 하여튼 뭐 과학 지문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지문에 딸린 문제들이 그게 내가 비문학 그런 그거를 거지. 근데 내가 그거를 아마 한 두 문장을 읽고 바로 포기하고 다음 그냥 지문으로 갔거든. 근데 음, 그게 신의 한 수였더라고, 너무 재수 어려워서. 때. 너무 어려워서 그 정답률이 뭐 내가 풀었어도 다 틀렸을 거고, 난 찍었을 거야, 아마. 근데 애들이 거기서 다 이제 정답률이 낮았던 최고 난이도 지문을 나는 그냥 운 좋게 두 문장 읽었는데 이거 뭔 소리야, 개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넘어갔어. 못하겠다 하고. 아, 난 이제 거기에 시간을 안 쏟은 거야. 너무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못 느낀 거야, 거기서. 어려우니까 다음 거 풀고 와야지.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또 없어서 마침 그 지문을 스킵을 하게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찍는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그냥 그냥 잘 봤네. 그냥 내 수준급 받겠지. 이랬던 것 같아, 재수 때는. 운이 저게 되게 진짜 좋았어. 중요해. 이게 수능 보는 진짜 운이 친구들이 좋았어. 이걸 영상을 볼 텐데 수능도 그렇고 앞으로 대부분의 시험도 그렇고 어렵거나 맞아. 막히면은 넘어가는 게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수능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질이야. 쉽게 말하면 음, 손절이잖아, 그게. 그치. 이거 딱 어, 보고, 근데 내가 그거를 원하진 않았어. 너네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가 두 문장 읽고, 그 전체를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은 음, 하나하나 정성껏 얼마나 잘 풀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맞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점수로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손절을 잘해야지 그 뒤에 삶이 익절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치. 그게 그리고 안 그게 되잖아. 음. 어떻게 보면 운도 따라주는 거지. 그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내가 선택을 말하는 했다는 게, 게. 근데 딱 풀다 운이, 보면은 이게 각이 나오잖아. 아, 이거는 작정하고 그건 낸 문제구나. 실력이야. 네가 말하는 그 각이 나오는 거는 얘는 내가 못 푼다. 이런 각이 나오는 아니, 그리고 거는 나도 실력이야. 기억나는데 그런 어, 지구과학 지문이나 우리 어, 또 국어 문법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막 뒤진쥐 어쩌고저쩌고 막 음, 찾아보면 나올 텐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풀었을 때 실력을 떠나서 아니 이게 이해가 일단 안 되고 이해를 해도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이게 뭐야 그게 이제 한 세네 문제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넘기는 게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머지 많은 거를 일단 빨리 풀고 그러면 시간이 오히려 그러니까 못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보고 얼른 뭐 조금이라도 뭐 이거를 다시 좀 그때는 좀 보일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난.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런 재수할 땐. 준비된 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도 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다 어,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운도 작용을 한다. 맞아. 정말 나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 재수 때는 운이 너무 좋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수능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어떤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좀 바꾸고 싶은 음,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공부를 더 할 걸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 일단 첫째 나는 군대를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 그래서 안 돌아갈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은 나는 도입에 짧게 말했지만 문과를 안 가고 이과를 어떻게든 갈 것 아,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나 할 때 수포를 하게 된 그 시기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작정을 해가지고 더 수학이랑 과학 실력을 키워서 이과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수능까지 가지 않을까. 아, 근데 지금 아예 막 통합이 됐다고 하던데.
아, 그걸 음. 반영하고 말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어쨌든 이걸 이제 큰 방향으로 봤을 때 문과 쪽으로 가냐 이과 쪽으로 가냐 대학교 선택을 할 수가 진학을 있겠네. 이제 이과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취업도 취업이고, 뭐 뭐랄까 좀 약간 이과 쪽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자기 적성 전공 살려서 그래도 잘 좀 회사 생활이나 어떤 좀 자기 커리어나 이런 걸 또 더 잘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가 잘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뭐. 그,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럼 이과도 기자는 할 수 있는 건가? 기자는 뭐 이건 이제 잠깐 기자 얘기를 하면은 문과 뭐 이과 뭐 다 안 가리지. 심지어 예체능 출신도 이제 기자를 하고 그런 근데 약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분과가. 글을 쓰고 근데 이런 이게 거니까. 정말 그렇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그 문과를 나와서의 어떤 글 실력이랑 기자가 되려고 배워야 되는 글 실력이나 센스나 이런 거는 또 달라서 그런 거를 오히려 이과나 예체능 쪽에 있던 분들이 잘 하기도 하고 이게 또 뉴스는 전 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과학이나 어떤 뭐 예체능이나 좀 약간 사회에서도 약간 그런 쪽 부분들 어떤 자기의 특화된 그런 영역이 있으면은 이게 기자 입사 시에 이제 뭐 면접 때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브랜드가 되고 메리트가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어요. 글쓰기도 그래서 중요한데 그, 음, 그 관련된 지식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 뭐 배경, 뭐 그런 부분들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 언론 전공이나 뭐 이런 뭐 문예 창작이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다. 네. 나는 나는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대학교 선택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뭐 대학원, 직업 이런 거 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후회는 없어. 그래서 아, 뭐 멋있다. 뭐가 돌아가서 그러니까 물론 그 지금 백수니까 후회는 되지. 근데 그렇다고 뭔가 내가 선택에 대한 막 그러니까 엄청 50% 이상의 후회는 없다는 게 후회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후회가 되냐 그거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굳이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하면은 내 내 동생은 이제 그 한의대를 가서 한의사거든. 근데 그 의사라는 게 물론 의사도 나름 고충이 있겠지만 그 라이센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최소한의 그 보장이 되잖아. 삶에.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럽더라고. 그래서 뭔가 의사나 선생은 좀 잘 안 만져.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부럽긴 하지만 나는 의사를 못 할 것 같아. 내 성격상 그러니까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뭐 굳이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보다는 좀 영어를 지금도 약간 영어를 많이 못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수능을 떠나서 그 수능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살아가는데 영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근데 앞으로 얼마나 이제 번역이 나오고 이래서 조금 덜 중요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가 살아온 삶 과정에서는 영어가 좀 중요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면 영어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너도 수학을 후회했잖아, 수포. 그러니까 내가 아, 해주고 내 싶 얘기지. 뭔가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가 뭔가 못하는 과목, 두려운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견디고 그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엄청 잘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지훈이는? 나는 우선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돌아가고 싶지는 돌아간다면. 않은데 만약 들어간다면은 어
뭘 더 해야 될까? 하, 나는 사실은 그냥 막 지금 이게 후회되는 게 크게 없어, 사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들고 매일매일 뭐 회사 일하고 이러는 거가 다 고통스럽지. 고통스럽긴 한데 난 고3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었거든. 수능은 못 봤지만. 그래서 나는 사실 돌아간다면 크게 하고 싶은 거 없는데 제 인생을 살아보니 그 재수할 때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고 스스로 했던 그 1년이 핸드폰도 없앴었거든. 아예 뭐 단절을 했어. 그 1년의 습관이 내가 아까 뭐 시크릿처럼 뭐 이렇게 그려놓고 뭐 상상하고 했다고 했잖아. 그 20살 때 혼자 고통스럽게 했던 그 1년의 습관이 되게 나한테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평생 살면서 그 할 수 있는 습관들 있잖아. 그러니까 습관이 사람을 바꾸잖아. 예를 들면은 뭐 아침에 맨날 성공하신 분들은 뭐 일찍 일어나서 뭘 한다든지 그게 뭐 당연히 찬물로 좋은 건 샤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좋은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지. 근데 여튼 뭔가 살면서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삶에 정말 그 20살 때 모든 습관이 완성되는 것 같아. 앞으로 21살 이제 대학교 가서 취업도 할 거고 뭐 자식도 낳을 거고 가족도 만들 거고 이런 과정에 다 고등학교 때 그 만들어진 습관이 연장선인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간다면 난 뭐 특별한 과목을 더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습관들을 더 만들 것 같아. 뭐 예를 들면은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책을 읽으면은 좋잖아. 사실 뭐 수능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 책 읽는 습관이 평상시에 있는 놈들은 뭐 지하철에서도 읽고 어디 가서도 읽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다 잘 읽은단 말이야. 나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안 되더라고. 이따 아,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책을 많이 보면 언어 영역에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지. 그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그냥 뭔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인생에서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습관들을 고등학교 때 할 것 같아. 뭐 점수에는 난 뭐 수능 점수에 도움이 돼서 한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이거 나중에 우리 나이 들어서 보면 재밌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수능 이후 그리고 약간 재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요. 첫 번째로 수능 끝나고 뭐 했는지. 나, 나는 일단 수능 끝난 날은 너무 긴장을 해서 이제 몸이 약간 몸살 나는 것처럼 좀 그래서 그냥 쉬기도 했고 일단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냥 탕수육을 먹었어 저녁에. 탕수육 먹었던 것 같아. 탕수육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당일은 아니고 그 이후에는 그때 메이플 스토리 아란이 새로 나왔나? 그 직업이 새로 나왔나 뭐 업그레이드 패치가 됐나 그래서 그 메이플 스토리를 많이 했지. 이제 그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그냥 게임하고 그랬어. 어쨌든 그 수능 당일에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푹 쉬고 그랬었지. 아 이거 나는 수능 끝나고의 기억이 약간 그 부분을 드러낸 것 같이 뭐가 딱히 없는데 생각해보면은 아마 게임 뭐 하고 학교 가가지고 이제 뭐 그냥 영화 보고 막 놀잖아 이제 수능 끝나고 막 그냥 뭐 그런 어떤 일상의 반복 때문에 어떤 기억이 많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래 맞아. 특별한 걸 막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막 또 이제 개중에는 뭐 어디 무슨 여행을 간다든가 뭐 무슨 막 뭐 알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 어른이 돼야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나는 하여튼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뭔가를 해봐야겠다 활동적으로 그런 또 그게 성격이 아니었었어가지고 나는 그랬지. 지윤이는. 나는
수능 끝나고 나도 진짜 생각이 딱 드러낸 것처럼 없다. 근데 수능 끝나고 확실하게 했던 거는 잠을 엄청 많이 자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었거든. 근데 잠을 안 잤다는 거야. 그거 하나는 기억이 나. 그러니까 자고 뭐 했어? 수능 보기 전에 소원이 잠을 내가 맨날 10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 생활을 반복하니까 그냥 잠을 엄청 많이 자는 거야. 그게 내 소원이었어. 근데 수능 끝나고 막상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 뭔가 했어. 드라마를 보든 뭘 하든 했던 것 같아. 뭐가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수능 전에 나의 어떤 목표를 수능 이후에 하진 않았다. 수능 끝나면 이거 꼭 해야지 했던 걸 하진 않았다.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상 시험 끝나면은 막 어,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어, 이제 막 생각보다 재미가 없잖아. 맞아, 맞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나는 이제 조금 덧치자면은 이걸 또 수능을 이제 보는 우리 친구들이 또 볼 테니까 이게 수능 끝나고 나면은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한 3개월 엄청 어떻게 보면 엄청 시간이 많이 남는 자기의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그때 이게 또 대학에 가서도 뭐 1학년 때나 이럴 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또 막 나름 또 뭐 학점 신경도 써야 되고 아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을 거야.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근데 못했던 그런 어떤 액티비티들을 뭐 한 개든 두 개든 그때 딱 뭐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진짜 막 어디 무슨 뭐 하다못해 무슨 뭐 나 한 뭐 일주일 내내 뭐 술을 마셔보겠다거나 어떤 그런 그 뒤에 못할 것들을 할 수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시기라는 그런 말 더 붙이면 그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재수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재수하기를 잘한 것 같은지 얘기해주면 음, 될 것 같아. 나 먼저 하면은 아까 했던 얘기랑 이제 이어지는 맥락인데 일단 현역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수능을 봤을 때 너무 성적이 막 4등급, 5등급 이렇게 조져버리니까 근데 내가 가려고 했던 서울의 학교들은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등급이면 택도 없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안 원했던 이런 대학교들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험을 하게 되는 거지. 한 번 더 해보자 뭐 그런 생각에서 일단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 그때 이제 성적을 올렸고 내가 가고 싶었던 서울의 학교를 다니게 되고 이제 전공이나 이런 게 뭐 문과 가지 말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원했던 곳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던 그런 좋게 좋게 풀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수가 나쁜 선택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에 첨언을 덧붙이면은 재수를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러면은 자기가 일단 꼭 재수를 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고 왜냐하면은 그냥 뭐 성적이 낮아서 그냥 뭐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이러면은 자기가 한 4월, 5월쯤부터 아니 3월쯤부터 아마 지쳐가지고 쓰러질걸?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동기나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재수를 하는 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고 나도 그랬기 때문에 어 뭐 최선의 베스트는 아니었지만 좋은 결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윤이는? 맞지? 민재가 좋은 말을 했는데 나는 조금 생각이 반대라서 내가 재수를 하게 된 이유는 나는 세 군데를 다 떨어졌어. 현역 때. 강제 재수였어. 오토. 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 재수를 해야만 했어. 대학을 아, 못 갔으니까. 처음부터 세, 이제
뭔가 재수를 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안 하려고 그랬어. 아, 2월 말까지도 계속 게임만 했어. 그래서 원서 3개 쓴 게 예비 번호 받고 합격할 줄 알았는데 어디 떨어졌어. 어디 썼는지는 말하기 좀 그런가. 그거는 좀 오케이. 높진 않았어, 당시에. 근데 여튼 나는 재수를 하려는 목표가 아예 2월 달까지도 재수를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뭔가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전화 안 오면 요 정도였지. 막 재수해서 뭐 더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어. 근데 어쨌든 3개 썼는데 3군데에서 다 안 된대 내가. 그러니까 나는 민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워스트 케이스에 재수를 했고 어, 어떤 그 3월에 갑자기 공부를 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애들 막 싸이월드에 막 대학교 막 이제 사진 올라오는 그 시기에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답답했지. 그리고 뭐 대신에 이제 재수를 아예 생각도 안 했으니까 학원도 안 알아봤고 독학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도 했고. 근데 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그냥 정말 해야 돼서 했어.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냥 딱 그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내 이유고, 그래서 나는 그, 재수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나 같은 케이스도 있고, 민재같이 뭔가 확실한 목표가 있는 친구들의 케이스도 있고. 근데 뭐 어떤 케이스든 나는 재수한 거는 너무 그냥 인생에 많은 도움을 얻은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성적이 낮아서 재수를 하든, 뭐 목표가, 그러니까 나처럼 다 떨어져서 재수를 하든, 그, 했으면 좋겠어. 그냥. 해보면은 재수가 정말 인생에서 많은 그 교훈을 주더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뭐 뒤에 인터뷰가 있으면 하도록 할게. 오케이. 그리고 뭐야 좀 더 얘기해도 되나? 음. 지훈이가 SN 그 싸이월드 얘기해가지고 우리 때라고 하니까 라떼가 되는데 옛날에는 싸이월드였지만 지금은 이제 인스타잖아 주로 SNS나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재수를 시작하고 나서 SNS를 보면은 진짜 염장이 뒤집어지고 정말 엄청난 그래. 좌절감이 들 거야 나 분명히. 핸드폰 없앴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없앤 하고 거야, 싶은 그래서. 말이 뭐 SNS를 뭐 탈퇴하거나 없애. 근데 나는 그것보다도 사실 그거는 되게 쉬운 선택지니까. 그리고 자기 관계가 어떻게 보면 다 끊어지는 거잖아.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거 그냥 보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그거를 좀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은 하고, 그러니까 너 SNS 그냥 뭐 이제 막 새 학기 되면은 막 응? 대학 들어가서 막 같이 사진 올리고 막 또 그새 CC를 사귀어서 럽스타그램 올라오고 난리 나고 아주 그냥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텐데, 근데 이제 요점은 삼수 사수랑은 또 다르게 재수는 이제 1년 더 하는 거잖아. 1년 더 먼저 대학 간 거랑 늦게 간 거랑 그거는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입장에서 정말 큰 차이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너는 뭐 먼저 대학 갔구나. 너희는 이렇게 즐겁구나. 나도 뭐 1년 조금만 바짝해서 너네 뒤따라간다. 너네보다 더 좋은 데 간다. 오히려 약간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은 그런 SNS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수능 성적 포함해서 대학 생활이나 더 먼 미래나 다 포함해서 더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근데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내 주변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는 재수를 안 했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 성적 어쨌든 재수를 고민한다는 건 내가 내 자신한테 기대 뭐 다른 사람의 기대든 내 자신의 기대든 그거에 못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자기한테 다시 자기를 되돌아보고, 아 나는 진짜 그러니까 왜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뭔가 삶의 방향성을 조금 고민해보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수능이랑은 좀 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30살 돼 보니까 이게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직업적인 성공으로 봤을 때는 이게 꼭 이게 대학을 안 나와도 성공한 사람도 많고, 이게 인생이 참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러니까 재수를 고민하면서도 뭔가 내가 아 정말 내가 공부 이런 거에 뭐 대학교에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그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은 재수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 말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된 게 좀 섞였는데 그러니까 재수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약간 노하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원에 다녔다든지 뭐 지훈이는 독학했다고 했던 거 같고 그럼 뭐 인강을 들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독학했다고 했지? 아 어. 그런가? 그러니까 근데 뭐 공부를 엄청 잘했다거나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난 아니라서 재수의 노하우랄까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해줄 그거는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재수를 할 때 그 2010년에 본 수능 때부터 EBS를 연계를 많이 한다. 70% 이상. 그게 처음 했던 그 해라서 EBS 교재를 일단 많이 풀었고 EBS 방송을 보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독학 재수를 했고 어 근데 독학 재수를 어떻게 했냐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이 재수를 실패하면 삼수를 해야 되니까 그건 정말 진짜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어떤 게임도 끊고 좀 여기에 집중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 난 이제 수학이나 영어를 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어나 사탐은 정말 자신이 있었고 잘 했는데 이거는 근데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지. 근데 공부는 왕도가 없으니까 정석이 결국은 정답이 되는 게 노트를 일단 마련을 해서 과목별로 그래서 이제 언어도 그렇고 사회 탐구도 그렇고 어떤 생소한 용어나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이나 어 그런 안 외워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런 문제나 그런 뭐 단어 같은 것들을 그렇게 모아두고 스크랩을 해두는 그런 노트를 만들어두고 이제 뭐 시험 전 뭐 후 뭐 공부할 때 뭐 할 때 좀 그런 거를 자주 보면서 못했던 것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음, 현역 때보다 못 나오는 그런 참사는 없이 좋은 나름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뭐 독서실 이런 데 가서 한 건가? 집에서 집에서? 진짜 생 진짜 독학을 한 거야. 와 집에서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 대단하다 그 지훈이는? 나는 이제 재수 생각이 없었잖아. 어. 3월에 강제로 해야 돼. 3월에. 그래서 이제 독서실을 바로 끊었어. 나도 재수학원을 다닐 형편이 어때서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뭐 일단 독서실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재수할 때 뭐 나도 좋은 너무나 막 서울대 간 분들처럼 대단한 성적을 받은 건 아니라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나는 재수할 때 그 일요일 있잖아. 일요일 밤에 일주일치 계획을 시간 단위로 세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과목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일요일에 그 계획 세우는 걸 2시간, 3시간 걸려서 했어. 어. 일요일 밤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그 일요일 밤은 내가 무한도전이 그때 했었거든.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무한도전을 꼭 봤어. 일요일 밤이었나 토요일 밤? 일요일 밤이었을 거야. 일요일 밤이었을 무한도전은 거야. 토요일 밤이지. 그런가? 응. 어쨌든 무한도전, 그럼 맞다. 기억난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난 자유시간이었어. 재수할 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자유시간이 좋구나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난 공부 시간이었고, 토요일 오후부터 나한테 상을 줬거든. 그래서 게임도 할 수 있는 상을 줬어. 토요일 밤에 그래서 무한도전을 보고,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그 밤까지 이제 나 자유 시간인 거야. 그래서 엄마랑 뭐 산 가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때 내가 어쨌든 일요일에 자유 시간이더라도 밤에 꼭 했던 거는 월요일부터 그 일주일치 단위의 계획을 최대한 진짜 엄청 상세하게 했던 것 같아. 그게 재수할 때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됐어. 근데 그 계획 세우는데 시간을 엄청 투자했던 것 같아. 일요일 밤마다 늘.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는 대학교 때는 나름 성적도 좋았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지 못하고 있는 걸 느끼는데, 그 차이가 그것도 있는 거 진짜 계획이 중요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뭐 나는 시간 단위로 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번 주에 목표를 적었었어.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만 딱 이때까지는 이것까지는 해놓자, 이것까지는 해놓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나도 했어서. 시행착오는 있었어. 나도 너처럼 그런 시행착오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거는 약간 구체적으로. 개인마다 하면서 스타일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맞지. 중요한 거는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게 인생에서 뭔가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목표를 이룰 때 좀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잘 못하고 있는 거긴 맞아. 하지만 그런 걸 나도 많이 느끼고 있고. 맞지. 거기까지? 응. 재수할 때 팁 아니었어? 어떻게 했는지? 음, 맞지. 그 어쨌든 독서실에서 한 거지. 그냥 아침에 독서실 가서 점심 먹고, 점심 먹을 때 엄마가 데리러 왔다. 집에서 점심 먹고, 다시 갔다가 좀 자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재수를 하지 말자. 한 번에 끝내자. 베스트는 역시 학교에 가야지. 나는 진짜 그 당일을 하고 너무 진이 빠져서 이건 다시는 못할 짓이다. 그래서 나도 똑같아. 다 똑같지 뭐. 나는 어쨌든 운이 좋은 건지 뭔지 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은 수능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한 질문인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나부터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아예 영향이 없을 순 없어. 왜냐면 내가 대학교를 와서 국민대라는 대학교를 와서 너네도 만났고 또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31살의 내 삶에서 대학교 때 만난 사람들의 영향이 엄청 커. 거의 지금 내 삶의 주변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때 뭐 대학교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대학교 다니면서 뭐 교회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의 한 80% 이상의 지인은 그 대학교 때 만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영향보다는 나는 그 어쨌든 내 삶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사람들, 내 인생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거의 대학교였기 때문에 이 대학교 어떻게 보면 수능을 봐서 간 게 대학교이기 때문에 수능이 내 삶의 뭐 80%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70% 정도는 이제 내 삶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내 결론은 그렇다고 해서 그 수능의 결과로 인해서 내 삶의 질이나 행복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수능을 못 봤다거나 아니면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거를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만나게 될 사람, 내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삶의 질이나 어떤 그거에 내 생각으로는 막 엄청나게 높게 반영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수능이 인생을 결정짓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거에 동의를 하고 똑같이 얘기해주고 싶지만 조금 다른 얘기는 어 나는 이제 대학 생활 하면서 대학에서 사귄 어떤 사람이나 경험보다 외부에서 사귄 사람이랑 경험이 좀 많기도 했고 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벌의 피라미드가 공고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뭐 이제 채용이나 이런 데서도 절대 어디서도 뭐 어디를 우대한다거나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런 게 있고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비유를 하면은 유니크템이나 레어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뭐 노말템이나 이런 걸로 되는 약간 수능의 결과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을 다 안 살아봤으니까 수능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까지는 어렵지만은 좀 더 뭐랄까 아쉬운 그런 여지를 남긴 그런 계기이기도 하다.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이는? 나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수능은 인생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진짜로. 수능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가 계속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우리가 인생 습관 있잖아. 나는 그거를 배우는 시기인 것 같아. 솔직히 당연히 민재 말 맞아. 학벌 그런 거 따지겠지 사회 나가면. 근데 그냥 자기학이 달린 것 같거든. 결국에 21살부터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자기가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또 새로운 거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20살 넘으면 다 성인이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 근데 수능을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것 같아. 그냥 수능 준비 과정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게 점수잖아. 그러니까 그 습관을 가지고 그냥 대학교 때도 똑같이 살더라고. 그냥. 그래서 나는 수능 점수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서울대 갈 수 있었던 친구가 소위 말해서 조금 수능 날 못 봐서 좀 낮은 대학을 갔어.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잘 된 케이스도 많을 거야, 실제로. 그래서 막 점수가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줄까? 그 타이틀이 과연,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누군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학이 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나는. 점수에 연연할 필요가 절대 없다. 자기가 뭐 자기 점수에 맞는 대학 가서 자기 그 만들어진 습관으로 살아가면은 또 다른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리고 서울대 가는 놈이 예를 들어 너무 똑똑한 친구였어. 근데 습관은 좀 예를 들어 뭐 PC방 가고 머리가 너무 좋은 거야. 뭐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 정말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맞아. 공부 조금 하고 서울대 좀 해줘 나중에. 음. 그 더욱 좋은 대학을 가시는데 그 예를 들어 이제 평상시에 게을렀어 그분이. 그럼 나는 똑같은 그 게으른 습관이 대학 가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점수에 따라 나뉘는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밸런스 좋게 낙관적인 부분이랑 현실적인 부분을 어쩌다 보니까 같이 얘기했네. 그게 의도치 않게. 좋은 거야. 니랑 나랑 각각 얘기를 한 거지. 음.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어. 이제 다 정시로 왔잖아. 난 수시라니까. 미안. 몇 번을 말하는데 진짜. 그러면은 그럼 정시부터 할게. 이제 지훈이랑 나랑 정시니까. 정시 때 근데 민재는 정시 아예 안 썼어? 아니 그러니까 수시 논술 전형이었는데 어. 두 개 영역에서 100분위를 맞추면은 이제 그게 부합이 합격이 되는. 그러니까 수능을 보긴 봤지 나도.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정시 할 때 전략을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민재는 수시겠지? 그리고 학과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뭐 대학교나 학과? 나부터 얘기하면 나는 그러니까 그때 무렵에 이제 고3 될 무렵에 내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뭔가 그런 걸 좋아하고 약간 그냥 기계과
이런 거에 대한 기계과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성적 맞춰서 딱 이렇게 해서 가나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 나는 너무 상향은 안 썼고, 그러니까 가가 국민대였던 것 같아. 그래서 국민대는 내 성적이랑 약간 좀 알맞은 그런 거였고, 이제 나 전형은, 나구는 이제 홍대 기계 시스템 디자인, 지금도 이름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기계 시스템 디자인.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그 수학 과학만 봤어. 근데 내가 수학 과학만 잘 봤잖아. 그래서 거기를 썼고, 다는 이제,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왜 산업대학이었다가 지금, 아, 과기대. 과기대. 그때가 이제 바뀔 때였는데 바뀌기 전인가 그랬어. 그래서 바뀌기 전. 바뀌기 전이었어. 그래서 그 과기대를 안전빵으로, 그거 아니다. 한양대 안산 캠퍼스. 다구는 안산 캠퍼스로 에리카 안전빵으로 썼었고, 그리고 그땐 산업대학이 그 중복 지원이 됐어. 그래서 맞네. 거기 과기대를 맞네. 썼어.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는 4개 다 붙었어. 와, 그러니까 점수 나는, 진짜 못 그러니까 썼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 당연히 엄청 상향을 안 썼고 안전빵도 어. 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재수를 하기 싫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장 고민된 건 이제 국민대랑 홍대였지. 기계 시스템 디자인. 어, 그래서 그래.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 밸류 자체는, 전체적인 밸류 자체는 홍대가 약간 높다고 나는 느꼈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난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로 왔고, 내가 관심 있는 과로 왔고, 근데 관심 있는 과로 오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더 수월하고. 그래서 나는 그 선택에 대한 후회는 절대 없어. 어쨌든 나는 그렇게 했지. 근데 지훈이. 나는 재수 때 얘기하면 되지. 나는 대학을 쓸 때 세 개, 고3 때 다 떨어졌다 했잖아. 붙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서 상원이처럼 그때는 세 개를, 그때는 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높게 써서? 고3 때? 고3 때? 다 떨어졌을 때. 아니야. 높게 쓰지도 않았다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상향은 아니고 그냥 안전은 아닌 적정으로 썼는데 떨어지더라고 예비 번호에서. 그래갖고 뭐 얼떨결에 재수를 했는데 그 이제 그 경험을 한번 하니까 세 개 다 안전하게 쓰게 되더라. 재수 때는 그래서 세 개 다 안전한데 써서 상원이처럼 나는 가나다군만 썼으니까 국민대 쓰고 나머지 대학들은 국민대보다 좀 낮은 대학을 더 썼어. 그래서 뭐 하여튼 장학금을 좀 많이 노렸었거든. 재수할 때. 어차피 좋은 대학을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성적이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썼던 것 같아. 나한테 안정적이고 내 비율이 맞게. 그래서 나도 세 개 다 합격하고 가나다군 국민대 자동차과를 왔어. 그렇게. 그러니까 과는 크게 신경 안 쓴 건가? 나는 사실 과는 그냥 뭐 취업 잘 되는 과 이런 과로 다 썼어. 민재는. 나는 이제 수시로 갔잖아. 그래서 수시는 일단 정시랑 다르게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 뭐 면접을 많이 비중이 큰 게 있고 논술을 많이 하는 게 있고 자기 학생부로 하는 게 있고 뭐 그럴 텐데 일단 뭐 이거는 뭐 다들 알겠지만은 자기가 뭐를 뭐 논술이면 논술, 뭐 내신이면 내신 뭐가 자기 강점인지 그거를 일단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해서 내가 현역 때는 그냥 약간 코인 그냥 막 한 방에 막 가자 막 하듯이 막 한 방이다 막 하면서 막 나보다 좀 약간 더 무리수로 높은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막 이렇게 되게 근데 또 스카이는 안 썼다 또 현실적이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썼다가 결과적으로 그것도 다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재수를 할 때는 이제 내 모교가 된 국민대, 동국대 한 군데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논술을 봤었고 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국민대 한 군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국민대를 들어가고 서울에서 살고 여러분이랑 지금 같이 있는 이게 사실 없었을 수도 있는 일인 거야. 미라클이야,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음, 과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국사학과를 들어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역사나 이런 뭐 글 논술이나 이런 거는 안 뒤졌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잠깐 자랑하자면 어른들이 감탄할 그런 정도로 정말 그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좋아서 가는 그거를 선택을 하는 과 선택이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래도 뭐 과가 이건 이제 뭐 좀 더 덧붙이자면 과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구글링만 조금 해봐도 되는 게 뭐 자기가 관심이 있는 대학, 뭐 학과 플러스 동문만 쳐봐도 일단 이 과에서 어떤 동문들이 뭐 대충 어느 정도의 뭐 일터나 아니면은 뭐 소속을 갖고 뭐 어떻게 진출을 해서 뭐 그러면 이게 딱 왁구가 나온다고 이게 잘 좀 약간 되게 퀄리티가 좋은 곳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곳인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어떤 그리고 학교마다 다 홈페이지가 있잖아. 그래서 과 홈페이지나 학부 홈페이지가 있을 텐데 거기 뭐 이게 조금 더 약간 더 관심이 있는 친구다 하면은 뭐 교수 뭐 개개인을 검색을 해본다든가 그러면은 좀 약간 교수의 논문이나 교수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되게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이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과나 진로에 대한 어떤 좀 더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 심층적으로 약간 알아보는 노력? 그런 걸 하면은 이게 그냥 뭐 점수 맞춰서 간다거나 했을 때 비해서 확실히 그렇게 해서 간 친구들이 또 그쪽으로 잘 자기 그걸 미래를 잘 설계하고 만족도 높고 그렇게 또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나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나도 수시를 봤었거든. 근데 국민대 지금 내가 간 똑같은 자동차과 그 수능 보기 전에 했어. 그래서 그 면접 봤거든, 1차? 오, 근데 그때 진짜 그거 면접 보려고 그때 뭐 시사 이슈나 이런 걸 봐야 되잖아. 그래서 막 백분 토론 같은 거 막 엄청 보고 남들 공부할 때 나 꼭 과 면접에서 그런 걸 물어봐? 그게 이제 최저가 없는 그런 거였거든. 그래서 난 수능을 안 보겠다 아, 하고 막 했는데 대단하네. 결국에는 떨어졌지. 근데 그 불합격 딱 이제 그 조회를 하잖아. 어, 불합격 딱 보는 순간 그냥 어,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그러게. 그래서 나는 딱 보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한 멍하게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정시로 그 과를 갔다. 잘 아, 됐네. 근데 이게 대박이네.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내가 지금부터 공부 안 해도 국민대는 가겠다. 이랬거든? 근데 국민대 갔어. 성적이 안 올랐나 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맞아, 시크릿이다. 그니까 말이 진짜 시가 돼. 응, 그게 있나 봐. 응. 그러지 말고 그냥 마지막으로 그 수능 보기 전 학생들한테 수능 보기 전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너무 어렵나? 어렵진 아, 않은데. 음. 민재부터 해. 아니야. 잠깐만. 여기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너야. 왜 나부터 뭐 다들 아까 잘 털더만. 그냥 결국에 했던 얘기인데 나 먼저 말하자면 그냥 어, 이제 수능이 뭐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아니면은 정말 바로 전날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왜냐면 혹시라도 수능을 잘못 봤더라도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잘 마무리하고 지훈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고 해서 이제 최대한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잠깐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난다. 천천히 해.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 어. 지훈이는 준비됐어? 나부터 할까, 지훈이? 민지야? 어. 자, 나는 아까도 인터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능 점수 한 1점 1점에 너무 연연하시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상원이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 준비한 거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수능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수능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분명히 최선을 다 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그 기준에 맞춰서.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의 그 최선을 다한 결과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능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세 가지만 짧고 굵게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능이 무슨 교육 시스템이 나를 괴롭게 하고 되게 그냥 강제로 해야 되고 이런 개념보다 내가 스스로 내 미래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첫 계기다라는 약간, 그러니까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의 전환만 있어도 되게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 끗 차이의 그런 변화?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아, 야구에서는 이게 9회에도 9점, 10점 차이가 뒤집히기도 하고, 9회 거의 막판에. 축구에서도 3골, 4골 차이가 뒤집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이라는 게 인생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노력을 한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뭐 한다면은 이게 수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두 개 차이에도 어떤 뭐 학교나 아니면 과나 이런 게 나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약간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이런 걸로 한번 무소처럼 가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보는 여러분은 수능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맞아. 세 가지. 네. 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무 자존감 떨어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뭐 정시 전략 말한 것처럼 뭐 자기가 본 거에 따라서 또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정말 그냥 이제까지 준비한 거 그냥 마음 편하게 다 풀고 오는 자리니까 편하시지 않겠지만 곧 딱 이제 1교시 지나면 긴장 또 살짝 이제 풀리잖아. 맞아, 맞아. 이제 진짜 시작하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한 만큼 결과 나온다 생각하시고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길었는데 여기서 방송 마치고 다 고생하셨어요.